네, 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입니다. 소개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귤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뻐꾸기 다랑어입니다. 네, 난이야 옷장 옷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미미님이 소개하실 텐데 지니 정유정의 소설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뭐 8월 이제 뭐 되고 하니까 여름 특집, 그게 뭐 올해는 코로나 여러 상황 때문에 꼭 그 각 개인들이 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8월이고 또 여름이니까 여름 특집을 한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 자리에서는 주로 이제 과학 관련 네. 그런 책들을 조금 소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고 무겁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여름 특집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소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음, 문학도죠. 네, 소설을 좋아해서 그렇지만 소설 중에서도 약간의 과학과 약간의 접점이 있는 오. 이제 그런 책을 좀 이제 들고 왔는데, 그 이제 소개하신 대로 정유정 작가의 지니 가장 최신간이고요. 최신간이지만 올해 나온 책은 아닙니다. 2019년 5월이니까 작년 봄쯤에 나와서 사실은 작년 여름에 소개했으면 더 따끈했을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책이라는 거는 반드시 시류를 뭐 탈 때도 있지만 그 시생보다는 1년 2년 더 지나서 있는 게 또 더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올 여름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정유정이라는 작가 자체가 워낙 이렇게 몰입감이 있는 작가다 보니까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책을 지금 다 읽었을 것 같고요. 제 예상에는 이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아마 아이, 오늘 몰라. 이 시간을 소개를 듣고 한번 이분의 세계 정유정 월드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 표지는 연두색, 전체적으로 연두색 표지가 있는데 큰 눈동자 같은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눈동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 지니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중요한 아이콘이자 상징처럼 나오는 무서운 거예요? 건데요. 아니, 그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거 뭐 딱히 무섭진 않은데. 책 표지는 무서운 느낌이 아닌데. 예, 무섭진 않. 그럼 표지 만약 그렇게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 느낌이 아마 그대로일 거예요. 이 책은 정유정 월드 중에서도 굉장히 좀 정유정의 변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따뜻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조금 전작들과 다르게 좀 바뀐 면이 있는데, 정유정이라는 분 이제 저자 소개를 잠깐 해보면요. 사실 오늘 이 소설이다 보니까 소설은 모든 줄거리를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그렇죠. 그렇지만 스포가 될 약간 수 있죠. 스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줄거리를 많은 분량을 소개할 수 없어서 이 주변 언저리를 제가 좀 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렵다. 이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정유정이라는 작가를 소개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정유정, 앞으로 해도 정유정, 뒤로 해도 정유정, 그 정유정이고요. 이거 뭐야? 66년생입니다. 아, 66년생이라서 나이가 작가들 좀 치고는 있으시네. 좀 나이가 있는데 오. 그렇지만 소설가로서 데뷔는 좀 늦은 편이에요. 어. 다른 분들은 뭐 20대에 데뷔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그런 분들이면 벌써 이제 작가로서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지만 이분은 비교적 좀 늦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광주 기독간혹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오래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간호사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대학 다닐 때는 뭐 간호대학을 다니고 간호사로서 전공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사실은 국문과 다니는 친구들의 소설이나 그런 습작 숙제를 대신해 주면서 세상에. 진짜? 본인의 창작 욕구를 그렇게 대신 해소하는 뭐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데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분의 책에 보면 병원이나 어떤 질환, 병, 그리고 어떤 약, 이런 이야기가 상당한 그 소재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정도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약이나 질환이나 병원에 대한 묘사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분이 이제 간호사로 오래 병원에서 근무한 그런 경력들이 좀 저 이건이 최근에 그 나오는 것 같아요. 초창기 작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목인 기억 안 나는데 뭐 쏴라. 그렇죠. 내 심장을 쏴라. 아, 그거 아, 읽었어요. 네, 그걸 네, 네. 읽었는데 그 정신병동에서 예, 일어나는 되게 일이죠. 디테일하더라고요. 정신병원에서 네네, 뭐 그렇죠. 무슨 약을 먹으면 어떤 증세가 이런 그렇죠.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건데 네, 그때도 역시 간호사 출신이 네,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사실적인 그렇죠. 그런, 아주 네.
영화가 몇 개 나온 거죠? 영화가. 예, 이분의 소설들은 벌써 영화로 벌써 몇 개 나왔죠. 뭐 음. 방금 말씀하신 내 심장을 쏴라도 나왔고 어. 7년의 밤도 장동건 음. 주연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2007년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이죠. 2007년에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작가로서 데뷔를 했어요. 아유, 늦게 했다 진짜. 그렇죠. 제1회 세계 청소년 문학상으로 수상을 하면서 이제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작품들을 쭉 보면요. 아마 들어봤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한 내 심장을 쏴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이후에 악의 3부작이라고 불리는 7년의 밤. 음. 그 다음에 28. 음. 그 다음에 종의 음. 기원이라는 이 악의 3부작. 보낸 그 장편 소설을 썼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의 장편 소설이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지니입니다. 다 읽으셨어요? 뭐 읽으셨어요? 저는 이제 데뷔작 빼놓고는 이분의 책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어. 에세이까지. 그래서 이제 아마 거의 전작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정유정 월드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쉽게 이 세계를 나오기는 힘든 그런 매력이 있는 작가라고. 추리 작가는 아니죠? 추리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이분의 소설을 보통 우리가 장르 소설이란 말을 쓰는데 장르 소설적 요소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문학계에서는 장르 소설이나 장르 소설을 쓰는 작가들을 좀 아래로 보는 알로 보는구나. 알로 알로 보는구나. 아래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독특하게 장르 소설적 그런 경향도 있으면서도 순문학적인 성취도 일정 정도 성취를 보여주기 때문에 문학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장르를 알로 보죠. 본다는 건 뭐 무협 작가 예를 들어서 뭐 추리 소설 작가라든지 그걸 좀 아래로 보는구나. 네네네 그런 네. 장르 소설들을 좀 알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방금과 같이 어떤 독자와의 만남 같은 데서 이제 당신은 추리 소설을 쓰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극구 아주 열렬하게 그 일을 부인을 한다고 해요. 자기는 추리 소설 좋아하지 않고 내 소설은 추리 소설이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 히가시노 게이고 그렇게 비교되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비교를 안 당하는데 당하려고 애를 쓴다고. 안 당하는데 간혹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앞뒤 모르고 질문할 때가 그러면 있다는 정유정의 거죠. 꿈은 오히려 이 정통 문학상에 이름을 올리고 싶고 하시겠는데 오히려 추리 문학상 이런 거보다는 정통 문학상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이분이 굳이 이제 하자면 이분이 스스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분 좋아해서 이분의 독자의 만남이나 뭐 이런 데 가봤습니까? 찾아가서 뭐 강연도 그것도 듣고 많네. 끝나고 사진도 찍고 뭐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사진 찍고 사인 받고 이야.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찐이네 찐. 찐팬이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방금 얘기하신 뭐 추리나 미스터리 이런 거를 좀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미스터리가 뭐죠? 미스터리? 미스터리, 의문, 신비, 아니 장르로 볼 때 미스터리 문학. 독자도 모르고 작중 인물 주인공도 모르는 상황 오직 그래요? 작가만이 아는 거를 미스터리라 그래요. 그런 거예요? 나 처음 듣는데 그런 거는. 서스펜스는 어떻게 미스터리가 어떻게 다르냐면 조마조마. 독자와 작가는 알아요. 근데 극 중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몰라요. 달라. 그로부터 발생하는 긴장감과 불안감을 나 처음 서스펜스라고 하는 들었어. 거예요. 이거 되게 아는 유익하다. 되게 어. 유익하다. 사실 아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좀 정말 선무등이 뭐 그런 건데 워낙 모르시니까 잠깐만 설명을 여기 하자면 우리 그 세계적으로 영화사적으로 볼 때 서스펜스의 대가는 알프레드 히치콕이죠. 히치코크. 히치콕이죠. 히치콕이 그 서스펜스를 어떻게 쓰냐라고 했을 때 히치콕이 직접 설명한 대표적인 장면이 영화에서 서너 명이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박판 테이블 그렇지. 밑에 저기 그 폭탄을 숨겨놨어요. 음. 그러면 이제 관객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탄이 있다는 거, 째깍째깍 돌아가고 어머.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그 극 중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음. 그로부터 발생하는 긴장감. 그게 서스펜스. 이제 그걸 이제 서스펜스라고 하는 거죠. 미스테리는 아까 뭐라 그랬지? 미스테리는 독자도 모르고 주인공도 모르고. 주인공도 모르는 상황. 저자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추리 소설들이 대부분 미스터리 방식을 써서 범인을 찾아가는 방식을 그렇죠, 쓰는 그렇죠. 거죠. 아가사 크리스티 뭐 이런 거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정유정 작가는 스스로 밝히기를 여러 인터뷰에서 밝히는데 자기는 독자를 농락하거나 뒤에 가서 반전으로 독자를 배신 때리고 싶지 않다. 독자와 동등한 알과 지식에서 출발해서 할매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긴장감이 발휘되는 걸 자기는 좋아한다. 그 저자도 아니 독자도 모르고 독자는 아는 거죠. 독자는 알면서 그러니까 독자를 저자도 무시하거나 알고, 독자도 배신하는 알고. 걸 원치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제 정유정 작가는 서스펜스나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그걸 좋아합니다. 서스펜스 작가. 네. 음. 그리고 또 정유정이 제가 직접 이제 또 관객과의 대화나 독자와의 대화 가보면 이제 본인이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책
뭐 분야 이런 걸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관객들이 질문할 때 요즘 뭐 어떤 분야에 관심 있으세요? 그랬을 때 자기는 요즘에 문학책은 거의 잘 안 읽는다고 초기에 많이 읽었지만 자기는 요즘 생물학 책을 많이 읽는다. 생물학과 생물 진화론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인간과 인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자기는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작가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 제가 아까 뭐 악의 3부작부터 해서 데뷔작부터 해서 최근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분은 거의 장편 소설만 쓰셨거든요. 에세이 빼고는.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약간 먹어준다 그래야 되나요? 약간 인정받으려면 사실은 대부분 단편부터 시작합니다. 단편으로 상을 받고 수상을 하고 거기서부터 보통 데뷔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편을 써야 인정받는 분위기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유정 작가는 한 번도 단편을 쓰지 않았어요. 장편만으로 2, 3년마다 발표되는 장편만으로 승부를 건 이제 그런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작가다. 이제 야, 그렇게 이게 전문가의 평론이 막 물씬물씬 풍깁니다. 역시 문학도가 많네요. 아, 근데 그런가요? 그동안 과학 얘기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계속 답답했을까? 소설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개를 다 같이 갑시다. 어. 야, 미미의 소설. 아, 그런가요? 어. 사실 이제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제가 이제 부끄러워서 이런 말을 잘 못 꺼냈는데 여기 오니까 제 얘기가 좀 먹어주네요. 야, 우리는 뭐야 그럼? 나 서스펜스 정의 처음 듣습니다. 근데 네. 조마조마한 줄 알았지 뭐 그게 네. 뭐 그런 줄 알았나? 뭐 단편, 장편 이왕 나온 김에 뭐 좀 얘기를 다 하면 김경옥이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편이 모르는 세계를 알아가는 이야기라면 단편은 알던 세계를 모르게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런 거 잘 외우더라. 소설 계속 이거 하면 좋겠어. 야, 그러게. 재밌다. 반복해서 말하기 당장 어렵지만 아무튼 알아야겠어요. 다시 말하면 장편은 모르는 세계를 알아가는 이야기라면 단편이란 아는 거. 알던 세계를 모르게 되는 이야기. 굉장히 공감돼요. 갑자기 어느 한 그래. 순간과 사건을 경험하면서 낯설게 되는 이야기. 하는. 네. 그렇게 구분한 게 어떤 한 작가가 그렇게 구분했는데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김경옥이라는 소설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정유정 작가는 그동안에 여러 장편 소설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그것조차 이 작가는 스스로 자기가 인터뷰에서 여러 번 많이 얘기를 밝혔어요. 해요? 예, 많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야, 예를 들어 다른 작가들은 이건 독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죠. 딱 뭐 네, 그 그렇게 한 멋있게, 적도 있는데 멋있지만 이분은 이 소설 자체가 읽어보시면 알지만 되게 몰입감이 있고 소설을 원래 싫어하던 사람들 이분의 소설을 한번 잡으면 손에 놓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재미가 약간은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많죠. 독자들이 이 작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었는가 이런 주제의식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 심장을 쏴라라는 책을 이렇게 처음 구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운명이 내 삶을 침몰시킬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다음에 악의 3부작의 두 번째 책은 7년의 밤이라는 무시무시한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정말 한여름에 너무 더울 때 밤에 읽으면 그 첫 번째 책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악의 3부작 3부작으로 치면 첫 번째 책이네요. 이 책은 정말 등골이 서늘해서 저도 이 책을 읽을 때 밤에 잘 끝까지 못 읽었어요. 왜냐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못 읽고 있잖아요. 네. 이 책을 쓸 때도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운명이 난데없이 변화구를 던진 밤. 야구 얘기 나와. 무엇을 거기 할 야구 얘기 나와. 그러니까 이분은 주로 이제 주제나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어떤 운명의 폭력성, 난데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예고 없이 닥치는 그런 운명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 혹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운명의 폭력성 앞에 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 행위에 대한 그런 주제의식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름 휴가 때도 좋지만 코로나 시대 때 이게 그렇죠. 전지구적인 그 운명에 이렇게 휘말리고 이런 시대를 맛볼 줄 상상을 잘 못했는데 근데 이런 걸 겪고 나니까 또 살면서 또 별일을 다 겪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렇죠. 그 운명의 폭력 앞에서 대체로 정유정 작가의 그 주인공들은 처절하게 사투를 하나요?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악의 3부작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악인들이 나옵니다. 악인이 주인공이야?
악인이 대놓고 주인공인 것은 종의 기원까지 갔죠. 오, 사실은. 그렇구나. 그래서 느낌 처음에는 악인의 바로 옆에 있는 악인들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사투를 벌이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다가 이 정유정 작가가 또 인간의 내면의 어두움, 있어. 그 악의 기원에 대한 그런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러다 다루다가 악의 삼부자 끝에 가서는 음. 아예 악으로 똘똘 뭉친 사이코패스가 주인공인 그런 세계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코패스 내면에서 도대체 어떤 기제가 발동을 하길래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죽이는가. 예, 그것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도 했었죠. 이제 그런 정유정 작가의 전작들을 생각하면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어울리는 스릴러 작가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번은 최근에 나온 그 작품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게 뭐 무시무시한 뭐 악인이 나오거나 이렇게 스릴러 같은 그런 요소가 더 강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고 좀 다정다감한 그런 분위기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진이 얘기하는 건데 네네. 정유정 월드를 지금 얘기하느라고 지금 네네. 이 개별 책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지금. 야, 다음에 시즌 2? 야, 지금 우리는 진이를 지니지니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지니지니는 얘기했죠. 저기 소설은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주인공 대표적인 주인공 두 사람만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이름의 제목이 나오는 것처럼 진이 이진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35세 이진이. 예 그렇죠. 앞으로 해도 이진이 뒤로 해도 35세 여성으로 사육사로 현재 일하고 있고요. 사육사 동물원 사육사.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곧 보노보라는 그 영장류를 그 유인원을 주제로 박사학위 연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현재 한국과학대학교 가상의 대학교죠. 한국과학대학교 영장융센터 연구원이자 사육사인 그런 동물의 감정을 파악하는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요. 약간 보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가 나오는데 김민주.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만 3년 정도 하다가 역시 안 돼서 백수가 되어서 나이 30이 되었는데 아직도 백수여서 아버지한테 넌 이제 네 앞가름 네가 해라. 집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고시원을 정정하다가 고시원 시절에 어떤 옆방에 있는 아저씨로부터 세상에 사람이 갈 곳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원숭이 동물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봐라.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아까 이진이 사육사가 일하는 한국과학대 영장류 센터가 있는 그곳으로 생애 마지막에 그 얘기는 세상의 끝으로. 그 얘기를 세상의 끝으로 가려고 가서 그 현장에서 이진이와 김민주가 첫 만나는 장면이 첫 장면입니다. 원숭이 보고 정신 차려라 그런 건가 봐.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잘 안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처음에 했던 그런 생각이. 네. 아버지는. 그 어떤 지인은.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첫 장면이고요. 첫 장면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사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보노보가 나오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자 우리끼리 알아맞히기 게임 알아맞힐 수 있잖아. 우리끼리. 사건에 휘말리면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혹성탈출하고 비슷해요? 혹시 갑자기 진이 그다음에 진이 그다음에 그 눈 이런 거 보니까 갑자기 혹성탈출해서 저기 침팬지가 주사를 맞고 눈동자가 바뀌어요. 연구원에서 연구센터에서 눈동자가 사람으로 바뀌는 눈빛으로 바뀌었을 때 그 충격이 있어요. 그렇구나. 뭔가 멍한 느낌의 동물이 네. 사람의 눈으로 바뀐다고 할 때 지능이 높아지면서 네. 역시 이런 우리 마음대로니까 지금 스포일이 아니라 난 모르니까 마음대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아니요는 하지 않아도 돼요. 네네네. 뭐 이런 얘기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노보가 이제 약물 때문에 잘못돼 갖고 이제 그 사람의 눈빛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이제 막 사람 진이가 이걸 뒤처리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거 아닐까? 여기 막 문학 강의 있고 그다음에 소설 창작이 있고 지금 여기 다 있어 지금. 좋다 여기. 녹음 전에 뭐 과학적인 요소도 있다고 했는데 진짜 네. 그런 인격이 뭐 바뀌는 거 아닌가요? 영장류. 그러니까 우리 이제 20개만 하면 돼. 한번 얘기해봐. 네. 계속.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영장류가 인간으로 넘어오는 순간이 온다. 의식의 어떤 전환이 있어서. 아니 그 찾아간 그 진이가 그렇지. 원숭이로 영장류는 인간이랑 제일 네. 가깝잖아. 그렇지. 원숭이를 변하거나 뭐 이런
그 중에 이제 약간의 막한 상식을 하면 보노보라는 침팬지가 다른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인원이 인간이랑 가장 DNA가 근데 같죠. 보노보가 실제로 우리 존재하는 거야? 나 몰라. 침팬지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르게 생겼어요. 침팬지는 수컷 중심이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렇지. 권력 지향적인데 보노보는 목의 중심사예요. 그렇다면 암컷이 중심이고 책 있잖아, 보노보 혁명 그래.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다른 개체의 감정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공감하고 감정을 파악하는데 뛰어나고 성생활이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있다는 거지 그게. 동물원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노보가?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보노보 찾아가면 볼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보노보가 실제로 인간에게 발견된 것 자체가 왜 보노보를 잘 모르시냐면 100년밖에 안 됐대요. 그 침팬지하고 구분을 못했겠지. 예, 그렇죠. 그리고 보노보를 잘 발견하기 힘들어서 근데 왜 항상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래 야생에서도 개체 수가 좀 적다고요? 적었겠지 아무래도. 근데 궁금한 거는 그냥 뭐 어쨌든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에 뭐 3부작은 운명의 뭐 커브 그런 거라면 여기서 뭐가 주제라 그럴까? 굳이 뭐 주제를 끌어내는 게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떤 고민 있는 사람들 여기서도 사실은 큰 주제의식은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민주나 이진이 이 두 주인공 앞에서 혹은 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보노보 앞에 새 개체에 대하여 이제는 사실 이제 악의 내면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와 다른 종 간의 어떤 그런 관계까지도 나오는데 뭐 느낌 이상해. 그런 어떤 각 개체와 종 앞에 어떤 굉장히 폭력적인 운명이 다시 한 번 더 충격이 있어요. 날벼락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각 종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네, 그런 큰 주제의식은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서술 방식이 좀 다르구나. 네네. 야 오늘 굉장히 저기 복화 플러스의 그 본연의 거기에 충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읽은 자가 안 읽은 자를 설득해서 그 책을 보게 만들 수만 있다면 성공일 텐데 오늘 우리 미미님은 충실히 정유정 작가의 월드로 초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유정 월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월드죠. 네, 아직 안 가보셨다면 한번. 나 무서워서 못 갔죠. 나는 그 무서운 것까지 가고는 안 돼 있어갖고. 재밌어요. 그 정유정 책을 보면 그 독자가 이제 그런 갑작스러운 운명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끝나는 거야 아니면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무엇일지도 그 결론에 대한 답도 무엇일지도 직접 한번 그 월드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야, 뭐 놀이동산으로 들어오란다 지금 완전히.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그 몰입도는 장난이 아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렇죠. 몰입도 뭐 짱 1, 2위 좀 얘기해봐요. 우리 아는 사람 포함해갖고. 정유정 말고. 순서? 아니 다른. 정유정 월드 안에서. 아니 정유정 월드 말고 또 주변에 어떤 작가 내지는 어떤 작품이 이런 몰입도하고 유사한 거다. 혹시 우리가 아는 우리 정유정을 모른다고 전제할 때 유사한 어떤 작가들 중에 이 정도만 몰입도가 그런 거다 이게. 그 사람 얘기하면 우리가 아나? 그걸 말해봐라. 우리 아는 작가 유명한 작가들 중에 없어요? 뭐 외국이든지 사람마다 나오실 수 있지만 뭐 국내 작가 중에서는 저는 사실 이제 천명관 작가 작품들도 고래인가 뭐 고래로 데뷔했죠. 그분 그 작가 책도 되게 몰입감이 되게 있죠.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히가시노 게이고 뭐 추리 소설들은 뭐 추리 소설 계열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몰입도가 있긴 있죠. 몰입도가 있다면 저는 휴가철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휴가철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을 잊는 것. 네. 그렇다면 시간을 잊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잊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와 세상을 둘러싼 그리고 어떤 폭력적인 운명 한가운데 내쳐진 어떤 인간의 어떤 진로 이 가운데서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한 번 정도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 정도? 야 무슨 저기 미드 진짜 재밌는 거 완주한 느낌이 들겠다 이거. 그 사실 이제 정유정 월드에서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이 말은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운명이 난데없이 변화구를 던질 때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은 정유정 작가가 책에 직접 언급된 말이기도 한데 되게 유명한 말이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아니 그 질문은 사실은 이제 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도 또 적용한다. 중심 아니 적용이 아니라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요. 계속 그 성경 갖고 다룰 때 성경에 좋은 얘기가 써 있지만 실제 우리가 겪는 문제는 그 공포 내지는 두려움 내지는 그런
쓸쓸함이 있거든요. 운명이 그렇게 뭐 예상한 대로 그림처럼 오진 않아요. 그게 이제 성경하고 변주를 시켜야 되는 중요한 과업이라서 항상 저도 그 주제를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제가 정유정에 설득될 수 있죠. 궁금하니까. 그 정유정 월드에서도 이번 지니라는 책은 그렇게 무섭지 않다. 덜 그러면, 무섭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볼만 그렇죠. 하겠는데. 네. 나 영적으로 무서우면 힘들어. 곡성 같으면 힘들어. 네. 곡성은 아니다.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저랑 비슷한 독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여름에 정유정의 지니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